친중국 성향의 미얀마 군부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려 하면서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군부에 의해 구금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세계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아웅산 수치가 친중 성향의 군부 쿠데타 세력에 의해 구금됐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지난 2015년 아웅산 수치를 중심으로 한 문민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평화적인 총선거를 치르면서 본격적인 민주화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친중 쿠데타 세력에 의해 미얀마가 장악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중국은 현재 미얀마를 장악해서 1대1로 사업에 강제적 편입 시도를 할 뿐 아니라 미얀마를 통한 인도양 출구 전략을 세우려 하고 있다는 분석은 세계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미얀마의 친중 군부 세력을 이용해서 미얀마와 중국 대륙을 연결하는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남중국해에서의 해상 패권을 잃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을 잔뜩 들어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에서 2015년 민주화 총선 이후에 아웅산 수치 여사를 중심으로 한 친서방 민주주의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반중 친미 노선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엿보이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대표적 친미 친서방 국가인 대한민국의 미얀마에 대한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미얀마에서는 8시 뉴스를 시작하기 전 최고 황금 시간대에 모든 지상파 TV에서 한국 드라마를 방영을 하는 바람에 미얀마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한국의 미얀마에서의 영향력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접하게 하고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을 접하면서 미얀마의 사회는 점차 친한국적이고 친서방주의적인 노선이 전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미얀마는 한국어와 문법과 문자의 시스템이 거의 동일해서 한국어를 매우 친숙하게 받아들여 많은 미얀마의 엘리트층은 최근 영어보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매우 뜨거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친중 쿠데타 세력에 의해 미얀마가 장악될 위기에 처하면서 미얀마의 친한국, 친민주주의, 친서방주의적인 변화의 바람은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아웅산 수치 구금을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많은 사업 영역 속에서는 한국의 영향력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미얀마 최대 규모 수준의 도시개발 사업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미얀마 양곤시 북측의 대대적인 산업복합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입니다. 이곳은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과 관광도시인 만달레이를 연결하는 선상에 위치한 도시로서 대규모 복합산업단지가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곳에는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투자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얀마 최대 규모 수준의 프로젝트로서 미얀마의 경제적인 번영의 기초를 닦을 대대적인 프로젝트였는데요. 무엇보다 이곳에 위치한 양곤시는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항구까지 있어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미얀마에 이전을 해서 저렴한 노동력을 통해 공장을 세울 예정이었습니다. 이곳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즉시 인도양과 수에즈 운하로 향하는 항로에 진입할 수 있는 동남아 최고의 입지를 갖춘 도시입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최적의 투자처가 될 뿐 아니라 미얀마에서도 이 사업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향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친중 쿠데타 세력이 또다시 미얀마를 장악하게 될 경우에는 황금 시간대에 방영하는 한류 콘텐츠는 모두 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미얀마 전 지역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교육이 폐지되고 친중 아젠다를 설파하는 공자학원 등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과 자유 미얀마 정부가 협력하여 조성 중인 산업단지 프로젝트 역시 중간에 가로채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터전을 잡는 대신에 중국의 세계 패권 전략인 1대1로의 중심 거점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얀마는 오랜 기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아와서 영어에 대한 배척 감정이 높을 뿐 아니라 중국어 역시 문법 체계가 달라서 달갑지 않아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어는 미얀마인들에게 매우 친숙하고 한국은 직접적인 미얀마에 위협이 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얀마 내에서 한국은 가장 호감도 높은 국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얀마 내에서 친한 감정이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한국 내에서는 미얀마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고 외교적 우선순위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미얀마에 대한 관계가 소홀한 틈을 타 중국과 일본이 그 자리를 다시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현재 농축산업, 제조업, 관광 분야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투자 건수가 12건에 달하고 투자액은 19억 1,400만 달러로 미얀마 경제에서 무려 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2020년에는 미얀마 일본 투자협력 포럼까지 개최해가며 일본의 미얀마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은 투자의 종류도 세분화하여 양공강 선박교통 시스템 재설계 지원, 미얀마 치안 장비 지원, 자동차 조립 공장 설립, 섬유 봉제 공장 설립과 같은 인프라 건설 투자뿐 아니라 보험, 금융업, 의료, 호텔 관광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얀마 내에 일본의 사회 인프라 시스템을 그대로 깔아놓아서 일본의 동남아 지역 내에서의 패권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일본은 과거 미얀마를 침략했었던 전력이 있어서 미얀마 내에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한국 대비 높은 상황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보다 한 발 앞서서 미얀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베트남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이 심했지만 치열한 다툼 끝에 한국은 베트남에서 투자 규모 1위를 차지했고 베트남 수출 산업에서 무려 25.3%를 한국 기업이 차지하면서 베트남 경제의 3분의 1을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일본, 중국과는 다르게 침략적 성격의 투자를 하지 않고 현지 주민들의 복지와 자립을 챙기면서 현지인들 간의 친화력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특정 국가의 공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베트남 내 반한 감정이 불어닥치면서 한국의 입지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들어 동남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입지와 호감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경쟁 국가들에서 고의적인 반한 감정을 유발시킨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미국의 CIA와 유사한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친화협력기구와 비밀정보기관을 만들어서 중국이나 일본의 공작에 잘 대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미얀마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특별한 국가입니다. 미얀마는 한국과 언어 문법 구조뿐 아니라 문자 시스템이 매우 유사하며 고대 인도로부터 이어지는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는 학계의 분석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미얀마와 한국 간의 언어적 연대, 문화적 연대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5천만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미얀마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관심은 지금보다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분석과 의견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